반갑습니다. 한바닥 세계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민족주의의 확산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의 독립과 통일이 우선시되는 사상을 민족주의라 부릅니다. 즉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자는 그러한 운동을 민족주의라 부르는데, 유럽은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이 군주에 의해서 영토가 분할되거나 혹은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군주 밑에 지배를 받거나 이러한 형태였던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유럽에서 프랑스 혁명과 그리고 빈 체제를 거치면서 이러한 민족주의가 확산되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하자, 이러한 운동이 나타났던 대표적인 곳이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고, 또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운동이 나타났던 나라가 독일과 그리고 이탈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탈리아의 통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영토가 분할되어지고 또 빈 체제를 겪으면서 또 영토가 분할됩니다. 남부 이탈리아의 이 지역은 지금 보다시피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스페인에 의해서 바로 시칠리아 왕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북쪽 같은 경우에는 녹색으로 표시해 놓았는데, 이 지역은 오스트리아에 의해서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왕국이 이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제 있는 부분이 사르데냐 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란색으로 이 둥글게 트여 있는 부분 사르데냐 왕국,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지금 보다시피 스페인의 영향권 하에 만들어진 시칠리아 왕국과 오스트리아의 영향권 하에 의해서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왕국, 그리고 사르데냐 왕국과 그리고 본토의 교황령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이탈리아, 어디에서 먼저 통일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이 시칠리아 왕국 남부 이탈리아에서 19세기 중반에 마치니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일운동이 제일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당을 조직하게 되고, 여기에서 독립운동이,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치니는 프랑스로 망명 중이었고,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남부 이탈리아를 실질적인 통일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가리발디라는 인물, 청년 이탈리아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독립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붉은 셔츠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셔츠단을 통해서 드디어 이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후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시칠리아 왕국을 독립에 이르게 됩니다. 아울러서 남부의 이탈리아 지방을 완전히 통일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남쪽에서는 가리발디의 활약으로 인해서 남부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 북부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냐? 샤르데냐 왕국에서 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먼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샤르데냐 왕국에서 스스로 입헌군주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왕정이었던 나라가 갑자기 입헌군주제를 선언하게 되었는가? 즉 프랑스 2월 혁명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공화정으로 변해가는,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왕정이 붕괴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입헌군주제를 만들어서 왕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스스로 왕국 자체가 입헌군주제를 선언했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옆에 있던 오스트리아를 자극하게 되고, 입헌군주제의 영향이 이러한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왕국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드디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쟁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사르데냐 왕국과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때 누구의 활약이 빛났느냐? 사르데냐 왕국의 총리였던 바로 카보우르에 의해서, 이 카보우르가 외교가 상당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거죠. 즉 카보우르의 외교술로 인해서 승리를 이끌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이 사르데냐 왕국이 북부를 이제 통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남쪽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누가, 즉 가리발디에서 남부 이탈리아가 통일되게 되고, 북부에서는 이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에 의해서 북부가 통일되는 이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전형적인 남부와 북부 간의 대결 양상이 나타나는 듯 보였지만, 이 가리발디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부 이탈리아를 사르데냐 왕국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드디어 5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즉 사르데냐가 북부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되고, 가리발디가 남부 이탈리아를 통일하게 되는데, 이후 가리발디가 사르데냐 왕국에게 남부 이탈리아를 이렇게 바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탈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1870년에 이르게 되면 나머지 교황령이라든지 그리고 베네치아까지 완전히 합병하면서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보실 때는 크게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통일해 나갔는지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독일 통일이 되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신성 로마 제국이라 해서 다양한 연합체로 이루어졌던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이 연합체가 해체되게 되고, 이런 나폴레옹 전쟁을 겪으면서 역시 독일도 민족주의가 상당히 싹텄던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후 빈 체제가 수립되어서 다시금 이 독일이 41개의 독일 연방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이 크게 확대되게 되고, 이에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통일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관세 동맹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경제적인 통일, 아직까지는 소극적이지만 경제적으로 먼저 통일을 이루자는 이러한 운동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관세 동맹이 나타나게 되고, 이후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독일을 이루자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위해서 드디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회의가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곳을 다 통일할 것이냐, 오스트리아 안에서도 독일어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내에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까지 편입을 할 것인가, 이를 두고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커다란 성과는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드디어 프로이센에서 빌헬름 1세라는 분이 황제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때 빌헬름 1세가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 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을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 어떤 정책을 실시하느냐, 자유주의라든지 혹은 이러한 사상은 크게 우리가 통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철저하게 전쟁과 그리고 무기를 통해서만 통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실시했던 정책, 철혈 정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은 무기를 의미할 것이고 혈은 전쟁이 되겠죠. 그를 통해서 군비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끝내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프랑스를 흑퇴하게 되고, 드디어 독일 제국을 수립하면서 독일도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바로 독일 제국 수립. 이를 통해서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이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에서는 마치니, 가리발디, 그리고 카보우르,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에 의한 철혈 정책을 통해서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